고속도로 구간별 사고율과 연관지어 살펴본 논문입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0분 이상 운전하거나 150km 이상 주행한 차량의 운전자들은 높은 피로도를 보였으며 이는 사고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점을 요약해보면 먼저 주행거리, 주행시간, 통행량이 교통사고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장거리 노선과 고속도로에서는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희 14조는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 있는 고속도로 네트워크에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1시간 단위의 VDS 기반 고속도로 지점별 교통소통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VDS는 베이클 디텍션 시스템의 약자로 차량 검지기를 의미하며 고속도로상에 약 1k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실시간으로 교통량, 점유율, 속도, 대경열 길이, 차량 길이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교통 소통 상황과 돌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활용한 데이터는 표준 노드링크 데이터입니다. 표준 노드링크는 도로 교통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된 체계로 도로 네트워크를 노드와 링크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노드는 도로 네트워크 상에서 중요한 지점을 나타내는데 교차로, 도로의 끝점, 차선수가 변화하는 지점, 행정 경계가 변화하는 지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링크는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앞서 소개한 데이터를 전처리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VDS 센서 아이디와 VDS 좌표 지점을 매핑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VDS 고속도로의 속도 및 통행량 정보를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긴 널값의 분포를 지도에 시각화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한 VDS 데이터 설명서를 바탕으로 VDS 센서 아이디와 지점 이정 좌표 값을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VDS 센서 아이디 데이터가, 오른쪽에는 VDS 센서 좌표 지점 데이터가 나타나 있습니다. 좌표를 매핑하기 위해 센서 ID 데이터의 노선 번호와 좌표 지점 데이터의 노선 번호가 같고 센서 정보의 지점 이정과 좌표 지점 데이터의 지점 이정이 같을 때를 조건으로 하여 매핑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센서의 약 70%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합된 데이터를 상행과 하행으로 구분하였고 그 결과 상행 센서는 2522개, 하행 센서는 2508개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LSTM과 GCM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TM은 시계열 데이터의 장기 의존성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순환신경망의 일종으로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래의 속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약자로 그래프 데이터의 노드, 엣지, 그리고 전체 구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여기서 노드는 센서를, 엣지는 센서 간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GCN은 노드의 로컬 특성을 이용하여 동일한 웨이트로 연산하면서 노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두 모델을 비교했을 때 세 개의 성능 지표에서 GCN의 결과가 LSTM보다 더 나은 것을 확인하였고 성능 지표를 바탕으로 GCM 모델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LSTM보다 GCM 모델을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교통 데이터의 특성과 GCN의 강점이 잘 맞기 때문입니다. 교통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구조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영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GCN은 이러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최적 경로 도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생성된 그래프에 A-스타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그래프를 생성할 때 네트워크 X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그래프 이론에 기반하여 조작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프 생성 및 A-스타 알고리즘 적용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표준 노드 링크 데이터의 최대 속도 값을 가중치로 하여 초기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VDS 센서의 속도 데이터 값을 가중치로 부여하여 그래프를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에 A-스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적 경로를 도출합니다. A-스타 알고리즘은 그래프나 그리드상에서 출발 노드부터 목표 노드까지의 최적 경로를 찾는 탐색 알고리즘으로 베스트 퍼스트 탐색과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휴리스틱 함수를 사용하여 탐색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사용자는 서울과 각 광역시를 출발지와 도착지로 선택한 후
현재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예측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가 되면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여 최적 경로와 해당 경로까지 걸리는 소요시간, 거리, 그리고 통행료 정보와 각 도로 구간의 교통량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첫째로 교통량이 적은 도로를 선택함으로써 쾌적한 도로에서 원활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속도가 가장 빠른 도로를 선택함으로써 중장거리 노선의 주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전 시간과 주행 거리의 단축으로 인해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운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로 캡스톤 디자인 14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와 내가 그리는 데이트 코스, 팔레트의 팀 데이1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1은 AI 및 데이터, 백엔드, 프론트엔드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서비스에 필요한 AI 모델 개발, 웹 개발 및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레스토랑의 정보, 리뷰 등을 활용해 대표 메뉴를 추천하는 주제를 맡았고, 더 나아가서 대표 메뉴를 활용해 유저에게 의미 있는 추천을 해주는 웹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인들을 타겟으로 하여 데이트 코스 추천 웹사이트인 팔레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커플이 데이트를 할 때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팔고 무엇이 맛있는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막상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제 사용자들의 리뷰에서 대표 메뉴를 찾고 이를 데이트의 결정 요소 중 하나로 사용하였습니다. 팔레트를 기획하면서 기존 서비스와 소비자 니즈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 플랫폼인 네이버 플레이스는 식당의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고 매우 많은 리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여 음식점이나 메뉴를 추천해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데이트 코스 어플인 데이트팝은 인기 데이트 장소, 프로모션 등을 제공하지만 커플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추천하지는 않기에 사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데이트 코스 앱을 사용해본 경험자는 전체의 약 9%에 그쳤고, 그 이유로는 기존에 이런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진행한 20대의 150명에 대한 설문에서 소비자들은 나와 상대방의 취향을 동시에 만족하는 곳들을 적절히 찾아 데이트 코스 동선을 짜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트를 위해 맛집을 검색하고 리뷰를 일일이 확인해가며 연인의 마음에 들어야 할 식당을 찾고 다시 상대방에게 물어봐 동선을 결정하는 것은 까다롭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로에게 맞는 데이트 장소를 원하는 니즈와 이를 위한 플랫폼도 존재하지 않아 데이트 코스 추천 기획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당 리뷰와 데이트 코스 추천 기능을 담은 새로운 플랫폼 팔레트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팔레트는 단순 인기, 리뷰 순위 아닌 유저의 취향, 나아가 연인의 취향을 함께 고려한 개인화되고 그룹화된 추천을 목표로 합니다. 식당, 카페, 술집 중 원하는 데이트 코스를 선택하면 팔레트가 개발한 AI에 의해 연인 간의 선호를 반영한 데이트 코스를 추천받습니다. 팔레트의 페르소나와 시연 영상과 함께 자세한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의 페르소나인 세종이와 세돌이입니다. 세종이는 일식, 칵테일, 에스프레소를, 세돌이는 피자, 베이커리, 육류를 선호합니다. 그러면 세종이가 서비스에 가입하고 추천받는 시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팔레트 로고와 함께 회원가입, 로그인을 할 수 있고 아래에는 지금 핫한 트렌드 식당들을 제공합니다. 세종이의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메일과 패스워드, 닉네임, 성별 등과 함께 새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새로 가입했던 유저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추천을 해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음식점을 선호하는지 선택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신규 유저는 5개 이상의 선호하는 식당을 선택하고 이를
모델 서버에 전달해 추천에 반영합니다. 팔레트 AI는 전달받은 식당의 정보를 바탕으로 유저의 취향을 분석합니다. 회원가입을 마친 신규 유저는 커플 연결 코드인 시그널을 부여받습니다. 커플 연동을 위해 연인의 시그널을 입력하면 커플 매칭이 완료되며 연인 모두의 취향을 반영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코스 추천을 위해 데이트할 지역과 식당, 카페, 술집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면 AI에 의해 추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결과 화면에서는 카테고리별로 추천받은 목록과 함께 대표 메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당 카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식당 리뷰에 대한 요약이 나와 유저는 이를 확인하고 해당 식당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식당을 클릭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대표 메뉴들의 사진과 가게 정보, 앞서 보았던 리뷰 요약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메뉴 정보와 팔레트가 추천하는 팔레트 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뷰의 경우 기본은 최신 순으로 정렬되어 있지만 유사도 순을 누르면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유저들이 남긴 리뷰들을 우선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식당의 정보를 확인하고 마음에 들 경우 담기를 클릭해 후보군 리스트에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당들을 선택하고 마음에 드는 식당, 카페, 술집에 후보군 선택을 완료하게 되면 최종 선택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도 위로 식당의 위치를 확인하며 최종적으로 선택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각 코스별로 선택을 마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동선과 함께 예상 소요 시간을 제공받습니다. 데이트를 마친 후 추천받은 식당들의 리뷰를 남기는 버튼을 제공해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유저의 히스토리로 넘어가며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탭에서는 그동안 데이트 코스로 추천받은 곳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저로 구성된 세 쌍의 커플의 추천 결과에 대해 진행한 설문의 정성적 평가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추천 결과에 만족하였고 서비스가 런칭된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I 및 데이터 팀에서 사용한 기술입니다. 크게 대표 메뉴 추출, 커플 추천, 리뷰 분석 태스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주관적인 추천 메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가 실제로 먹고 남긴 리뷰를 통해 대표 메뉴를 추출할 수 있다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처음 방문하더라도 고민 없이 성공적인 식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대표 메뉴를 추출했고 이를 새롭게 팔레트 픽이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커플 매칭된 유저들에게 서로의 취향을 함께 고려해 추천하였고 추천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인 콜드 스타트 문제도 고민하여 완화해 주었습니다. 리뷰 분석에서는 사용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음식점의 리뷰 요약과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용자 순으로 리뷰 정렬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팔레트에 필요한 데이터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셀레니움을 사용해 음식점 이름, 음식점 카테고리, 메뉴, 영업시간 등을 크롤링하였습니다. 광진구를 동 단위로 나누어 세세하게 수집해 유저와 식당 간의 인터랙션을 밀집되게 확보하였고 추가적으로 홍대, 잠실 지역의 정보도 수집하여 광진의 유저가 다른 지역으로 데이트를 가는 시나리오를 반영하였습니다. 추천 품질을 위해 각 유저와 음식점의 인터랙션 5개 미만, 메뉴를 포함한 리뷰를 5개 미만으로 가지는 식당들을 제거하는 등의 전처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유저 약 32,000명, 레스토랑 3,700개, 35만 개의 리뷰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리뷰 기반 대표 메뉴 추출을 위해 임베딩 기반의 키프레이즈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텍스트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여러 접근 방법에는 키워드의 빈도를 계산하는 TF-IDF와 같은 통계적 방식 혹은 그래프 방식,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텍스트와 그 안에 키워드를 임베딩하고 텍스트 임베딩과 키워드 임베딩의 유사도를 계산해 가장 유사한 명사구를 키워드로 결정하는 임베딩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임베딩 기반의 방식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버트 임베딩을 사용한 키버트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음식점의 리뷰에는 맛있다 혹은 별로다 등 유저의 감정이 반영된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키버트의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감정 상태를 반영한 센티멘트 페널티 수식을 개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메뉴를 상위 랭킹으로 올리고 부정적인 리뷰에 담긴 메뉴의 순위는 페널티를 통해 낮추어 주어
더 신뢰할 수 있는 대표 메뉴 추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센티멘트 페널티는 키워드가 부정적인 리뷰의 비율이 높을수록 비선형적으로 더 강한 페널티를 가져 사용자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된 메뉴의 랭킹을 강하게 낮추어 주었습니다. 유저가 방문했던 식당 기록을 기반으로 추천하기 위해 그래프 기반의 추천 모델인 라이트GCN을 사용했습니다. 방문 기록인 인터랙션은 기록 자체가 그 사람의 취향을 반영해 주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입력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이트GCN에서 유저의 벡터 표현은 유저가 갔던 식당들의 벡터 표현의 합, 식당의 임베딩은 식당을 방문했던 유저들의 벡터 표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더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나와 같은 식당을 방문했던 유저들의 임베딩 벡터를 학습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내 취향과 나와 비슷한 유저들의 정보를 함축한 임베딩을 얻습니다. 저희가 수집했던 광진구 데이터에서 라이트GCN의 성능 평가 결과 논문의 성능과 비교하여 좋은 성능이 나왔고 이는 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광진 데이터의 퀄리티가 좋음과 동시에 추천 모델의 성능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커플의 취향을 반영한 추천은 앞서 얻은 커플의 각 유저 임베딩을 동일한 가중치로 반영해 커플의 벡터 표현을 얻고 레스토랑 임베딩 매트릭스와 계산하여 둘의 취향이 반영된 추천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유저의 회원가입과 추천을 위해 신규 유저가 겪는 콜드 스타트 문제를 고려해 주었습니다. 방문한 기록이 없는 유저에게는 추천 결과를 제공할 수 없는 콜드 스타트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최초 가입 시 유저가 선호하는 식당들을 선택하고 이 식당들의 임베딩을 더하고 정교화해 유저의 초기 임베딩을 생성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유저들이 식당의 많은 리뷰를 읽고 데이트에 잘 맞을지 일일이 판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리뷰를 다 읽어보지 않아도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식당의 핵심 내용을 담은 요약과 내 취향과 비슷한 유저들의 리뷰를 우선으로 보여주는 정렬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요약을 위해 파인튜닝된 T5 모델을 이용하여 메뉴를 포함한 문장과 감성 분석을 통해 얻어진 긍정, 상위 10개의 문장을 요약하였고 유사도 순 리뷰 정렬은 유저 임베딩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유저들의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이트GCN 모델의 추론은 Fast API 웹 서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아마존 EC2에 배포하여 모델을 서빙하였습니다. 팔레트의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입니다.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ERD를 작성해 전체 데이터를 13개의 테이블로 나누어 관리하였습니다. 백엔드 API 서버는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아마존 EC2에 배포하였으며 아마존 RDS 위에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올려 개발하였습니다. 메뉴 이미지 저장을 위해서는 아마존 S3 스토리지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사용자의 인증, 인가를 위해 스프링 시큐리티를 활용해 인증 및 권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였으며 JWT 기반 인증 방식을 통해 가볍고 확장성 있는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AI 기반 추천을 위해 모델 API 서버와의 통신이 필요하였고 스프링 웹 블럭스 모듈을 활용해 모델 서버와의 통신을 비동기적 및 논블러킹 방식으로 진행해 효율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서비스의 도메인을 등록한 뒤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한 DNS를 사용하고자 아마존 라우트 53을 활용하였고 아마존 CM에서 SSL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아마존 로드 밸런서의 기능을 활용하여 기존 서버와의 HTTPS 통신을 구성하고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효율적인 빌드 및 배포를 위해 GitHub 액션즈를 활용했습니다. 도커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해 일관된 실행 환경을 보장하였고 GitHub 액션즈를 통해 컨테이너로 패키징되어 아마존 EC2 서버에 자동적으로 배포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파트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서 스웨거를 통해 REST API 문서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입니다. 프론트엔드는 피그마 디자인 툴을 이용하여 서비스 홈페이지에 와이어프레임을 작성했습니다. 테일랜드 CSS를 이용해 퍼블리싱하고 이후 바이트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였습니다. 리액트 훅과 주 스탠드를 이용하여서 상태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서비스 워커입니다. MSW는 개발 및 테스트 환경에서 네트워크 요청을 가로채고 가상 응답을 제공하여 API의 동작을 모방하는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백엔드와의 통합 전에 독립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과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각 팀의 기술 스택과 협업의 플로우를 담은 프레임워크입니다. 디테일한 무대 구조와 작동 방식 등 분량의 문제로 미처 영상에 담지 못한 부분들은 최종 시연의 포스터에 담도록 하였습니다. 이제껏 없던 커플을 위한 데이트 코스 추천 플랫폼, 지금까지 팔레트의 팀 데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여 생성형 AI 기반 관광지 추천 및 예약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WBS를 간략히 소개하고 각 파트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차 년도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WBS입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설계 단계와 데이터 구축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환경 세팅, 데이터 분석, 그리고 AWS 생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모델링을 병행하고 있고, 앞으로 피드백과 모델링 테스트를 반복하면서 모델 성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설계 파트입니다. 관광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탐색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80개의 데이터를 리스트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CSV인지 API 형태인지, 그리고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꼼꼼히 살피면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파트입니다. 관광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투어 API의 API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끝냈고, 정적 데이터인 CSV는 DB에 저장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 데이터는 수집을 진행하고 있고 ERD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놀자와 세종대학교 간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다이나모 DB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투어 API와 그 외 모든 공공 데이터, 그리고 구글 API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이나모 DB에 저장하고, 저장한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링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 파트입니다. 관광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답변을 제공하고, 나아가 개인화된 관광 코스 추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샘플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어 LLM이라는 선행 연구를 레퍼런스로 삼아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어 LLM은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로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학습된 모델이 관광 도메인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사례입니다.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에는 관광 지식 기반 QA 데이터, 여행 후기 데이터, 쇼핑, 숙박, 오락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QA 데이터와 여행 로그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데이터 5가지를 수집하였습니다. 그중 관광지 계열을 이용해 만든 투어 API의 QA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서울 지역 관광지를 대상으로 EV 10.8B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객관적 질문에 대해서는 큰 오류 없이 응답했지만, 주관적 질문에 관해서는 데이터 부족과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신뢰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차년도에는 데이터 추가 수집과 모델링을 완료하고 개인화 및 관광 코스 추천 기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예약 기능을 추가하는 등 모델을 점차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국내의 한 지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지역의 유명 관광지에 도착한 사용자는 지역 및 관광지 홍보 팜플렛이 모여있는 곳에서 지도를 발견합니다. 해당 지도의 앞면은 우리나라 지도로 현재 사용자가 위치한 곳과 함께 국내 다른 지역의 특산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지도의 뒷면에는 사용자가 여행하고 있는 지역의 소개와 함께 지역의 특산물이 소개됩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며 해당 특산물로 만든 팜넷 제품과 동시에 팜넷 회사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지역 정보와 함께 팜넷과 팜넷의 제품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는 지역 로컬 마켓에 갑니다. 팜넷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용자는 마켓에서 팜넷 제품을 알아보고 구매합니다. 팜넷 제품을 경험한 사용자는 만족감과 함께 팜넷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쌓게 됩니다.